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우리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우리 종로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해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그제는 102번째 맞는 3일절이었습니다만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우리 모두를 분노케 하였습니다. 근거도 실증도 없는 주장을 하는 램지어는 역사 왜곡과 궤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논문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또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수요 집회가 열립니다. 아직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을 하기는커녕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일제 침탈의 역사가 바로 정립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확고히 해 나가야겠습니다. 올해 들어 첫 구정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장기화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더 어렵고 힘든 주민들은 없는지 종로 구정이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첫 질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4대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서울 시내 상점 매출액은 9조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고용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40%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심각한 고용 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상반기 추경을 앞두고 있으니 정부나 서울시 지원과 별도로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최대치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문화지구 육성기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 4개의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안전법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소를 기금의 우선 융자 대상, 예산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융자에 대한 이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가 혹시나 종식된다 하더라도 또 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말한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감염병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근본 상반기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 윤정복 의원이 얘기하셨던 코로나19 방역단도 예산 부족으로 2021년도에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과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씩 방역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추경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방역단이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방역단이 실제로 방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그 방역단이 방역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종로는
미리 이렇게 방역을 해주거나 마음의 안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지원과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조례 정비에 착수했습니다만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두 번째 제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고자 종로문화체육센터 매점 등 총 29개의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1억 9천여만 원을 감면하였고 감면율은 50%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시설 임대료 50% 감면도 좋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전액 감면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외된 우리 구가 관리, 운영 중인 시설 입주 단체나 주민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별도의 감면 없이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가 가뜩이나 위축된 데 대한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체 외에도 감면 대상이 추가로 확대되도록 종로구청 각 부서에서 구 공공시설의 민간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를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을 분담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정례의 질문에서도 우리 구는 입지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구청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건축 심의 기준을 정비하여 가능한 최대의 범위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도심의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역세권에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도시재생 지역에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유양만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과 개선 방향에 맞추어 우리 구도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 건축심의 기준 개정도 필요합니다. 기준 개정이 이루어진 지도 이제 7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건축심의 개선 요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종로구의 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건축심의 기준을 정비를 통한 구청장님의 종로구 전반 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로구 도시기본계획 2100의 용역에서 도심, 자연경과지구 등에 대한 건축 규제 문제가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용역 중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기준 종로구 인구는 14만 9천여 명으로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2만 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100년도에 종로구에는 과연 몇 명의 구민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 구 인구 급감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구도심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도시라는 것에 주민 대부분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주거 환경이 좋고 사람 살기 좋은 종로를 위해서는
새집을 짓기 좋고 주택 건축이 활성화되는 도시, 사람이 살기 편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인구 감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이 도시 계획에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내일 모레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듯 백신 접종과 K-방역으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모두의 가정에도 활력과 건강이 충만한 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구정 질문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